김선호 장관 직무대행님, 예,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위기고 군도 대단히 위기라고 봅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와 김용현이가 군을 이용을 해서 내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국가도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있고 군도 무너지고 있죠. 사실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고 또 한 피해자는 선량한 우리 장병이라고 봅니다. 군 실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 세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2.12 구테타로 인해서 아마 장관 대리도 저하고 동시대에 살았는데 우리 군이 신뢰를 상당히 국민으로부터 잃었잖아요. 그 당시. 예,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장관 대리님이나 저나 40년 가까이 절치부심을 해왔고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2.3 계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이 계엄 명령을 내리면 안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국민들 머릿속에서도 있었고 대다수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2.3 내란 이후에 우리 군의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무너져 버려서 참 앞으로 이걸 회복하는데 저는 한 20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12.12 구테타가 한 40년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5.18 민주화 항쟁 때 엄청난 희생자가 생겨서 더 오랜 세월이 걸렸고 이번에는 그나마 물리적인 피해는 없지만 심리적인 피해가 크니까 한 반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민주당 지도부로서 이재명 대표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 메시지 페이스북이나 또는 실제 어저께도 이런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런 걸 봤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은 보지 않습니다. 어저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군 관련 메시지가 있었는데 봤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혹시 우리 군에서 또 정치적인 중립을 이유로 이런 걸 못 봤을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지난 페이스북에는 이건 비상계엄 이후에 줄곧 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군인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몰상식적이고 반국가적인 계엄 지시라도 군의 특성상 항명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했지만 계엄을 무의로 그치게 한 핵심은 불법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군 장병의 양심과 용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2주 전에 냈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내용 동의하시죠? 이건 당을 떠나서. 그 다음 메시지 한번 보시죠. 어저께 국회 대표 연설에서 냈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군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당 장병들도 아는 건 중요하죠. 불법 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이없는 군사 구테타의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 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 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저는 적극 동의하고 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계엄이 생겼을 때 첫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냈던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진상규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벌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몸 전체를 사실은 신체 검사를 하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군은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수사밖에 급급해서 자정 노력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군이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윤석열과 김용현이가 군을 활용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 그것도 계엄도 비상계엄을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건 것이 가장 또 큰 잘못이에요. 군이 잘못한 건 한번 보십시오. 전시에는 우리가 작전권이 평시에 있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시 대비해서는 대폭군 3, 대폭군 2, 대폭군 1으로 실제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합참 의장님은 적이 도발을 했다든가 무장 공비가 나타났을 때 실제 사항에 경계태세 상급, 2급, 1급 이렇게 해서 실제 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장관 대리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경계태세 2급을 걸은 겁니다. 그러한 조건이 안 됐는데도 다음 페이지 보시죠.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경계태세 2급은 안 걸었을 겁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걸었어요. 적에 대한 것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22시 28분에 걸렸다면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정군이 탄약뿐만 아니라 아마 일부 부대는 수류탄까지도 다 불출이 됐을 거예요. 경계태세가 걸리면은.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12월 4일 날 오전 11시에 해제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 경계태세 2급은 비상계엄을 돕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은 합참 의장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정군이 비상계엄에 동원되는 역할을 한 아주 나쁜 선례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관 직무대는 우리 군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자체 조사를 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직무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경계태세 2급 발령과 비상계엄을 지원하거나 이걸 하기 위한 경계태세 2급 발령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 제 옆에 있는 합참 의장께서도 누누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경계태세 발령의 조건들과 관련해서 왜 그런 것들이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발령을 했느냐 이런 문제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군의 어떤 군령의 최고에 대한 결심권자의 의장께서 결심한 사안이고 그 상황에서 의장이 느꼈던 그 상황은 존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따 저 안 쓰시겠습니까? 네, 이따 하십시오. 아이, 그러지 말고요, 김병조 의원님, 군 내 스스로 지금 장관님 답변은 자정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외부의 충격으로 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합참 의장을 고발을 한다든가, 관련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한다든가, 감사원 감사를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게 가는 거예요. 군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했을 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답변은 자정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